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 하락에 따른 대출 은행의 추가 담보 요구 가능성이 언론 보도를 나오면서 부동산 커뮤니티가 패닉에 빠졌고요. 또 다른 소식은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한 신협에서 강제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식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가 하루 종일 뜨거웠는데요. 오늘 내용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아시나요? 자, 굉장히 유명하고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되니까 일본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단시간 내에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됐던 것이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의 핵심입니다. 자, 왜 이렇게 단시간 내에 무너졌을까요? 바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 기간의 추가 담보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가치 10억 원짜리 부동산에 LTV 80% 적용해서 8억 원 대출해줬어요. 근데 금리 인상하고 나서 담보가치가 30% 폭락을 해버렸네. 그런데 담보가치는 7억 원인데 대출 금액이 8억 원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주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담보가치가 하락하여서 대출 가능 금액이 5억 6천밖에 안 됩니다. 차주님은 2억 4천만 원 상환해 주셔야겠어요. 이렇게 통보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대폭락의 메비우스 띠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차주들의 추가 담보로 요구로 이어지고 그것이 부동산 투매로 연결되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르더라. 그러면은 다시 추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로 요구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투매가 이어지면서 끝없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요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고 나서 다시 즉각적으로 낮췄지만요 이런 대폭락의 메비우스띠가 이어지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부동산 소유주와 금융기관의 공멸로 이어졌던 게 일본 부동산 버블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거요 과거 대한민국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2012년 6월에 한 기사 보겠습니다. 집값 하락 탓 5억 대출자 4천만 원 상환 폭탄. 2009년에 인천 송도 9억 원의 주상복합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 금액이 5억 원이었어요. LTV 높지도 않았습니다. 자, 근데 2012년에 주택 가격이 9억에서 7억으로 하락하니까 이거 7억으로 시세 감안해서 LTV 60% 잡았더니 4억 2천만 원밖에 대출 한도가 안 나오네. 그러면은 8천만 원 다 요구는 못하니까 그중 절반만이라도 네가 부담을 해서 차주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4천만 원 상환해 주세요. 자, 이것은요 당시 주택가격 하락폭이 컸던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꽤 많이 있었어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원금 상환 요청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수도권 외곽지역이다. 집값이 2-3년 전보다 20-30% 떨어진 아파트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2년, 2013년 대세 부동산 하락기에 외곽 신도시 중심으로 추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이것을 현금으로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집을 팔 수밖에 없잖아. 신용대출로 다른 방안을 마련해줘. 지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 주택가격 40-50% 하락한 곳이 많이 있죠. 뭐 안양은 반토막 났다는 얘기, 송도도 반토막 났다는 얘기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노도강 지역도 고점 대비 40% 하락한 지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재현된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추가 급락의 트리거가 된 겁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서 LTV 규제를 강화했어도 이 정도 급락세까지는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기사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집값 하락에 LTV 초과 대출액 상환 우려, 영끌족 큰일 났다. 어떤 영끌족이 서울의 아파트를 8억 9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LTV 40% 적용돼서 3억 5천6백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근데 시세가 8억 9천만 원에서 6억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늘어난 LTV 비율 50% 감안해도 3억 원이네. 야, 그럼 5천6백만 원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택 대출 받을 때 약정서나 계약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 보존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해서 원상 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된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20년에서 40년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계약기간이다. 그래서 원리금과 이자 납부만 잘하면은 담보가치 하락에도 추가 담보 요구 이런 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얼마나 무섭냐. 작년에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집 사고 나서 20, 30%는 기본이고 뭐 40%, 50%까지 떨어진 데 많이 있잖아요. 2021년 주택 매수자의 상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2021년 주택 매수자가 상환 요구가 커지면서 던지면은, 자, 시간 지난 시간차를 두고 2020년 주택 매수자까지 위험해질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그냥 주택담보대출만 받은 게 아니라 신용대출을 포함하고 본인의 연금대출, 보험대출 다 받아서 영끌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로 돈 내라고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갭 투자한 사람들은 역전세난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냥 내 집에 잘 살고 있는 실거주자들도 이런 추가 담보 요구에 매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비관론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확산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내용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2014년 1월에 개입을 했습니다. 집값 떨어졌다고 무조건 추가 담보 요구 안 돼. 자, 기사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에 관행상 담보가치 하락했다는 추가 담보 요구가 일반화됐었는데요. 자, 이 공정거래 개입 이후에 고객이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만 담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요,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여신 거래 표준약관 개정 및 보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익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죠. 자, 현재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차주의 책임일까요? 자, 지금 집값 왜 떨어지죠? 급격하게 금리 올려서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 유동성 부족까지 겹치면서 시장금리가 2년 전 대비 5배로 치솟으면서 집값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차주에게 가치 하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주 책임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은 어떤 경우일까요? 뭐 예를 들어 건물에 화재가 나서 뭐 건축물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지거나, 또는 건축물을 멸실을 해버렸다든가 은행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기한의 이익 상실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담보대출 차주한테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이후에요, 집값 떨어졌다고 주담대 차주한테 추가 담보를 요구한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이런 경우가 없어요. 하지만 사업자 담보대출, 개인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선 굉장히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런 식으로 추가 담보 요구는 사업자 담보대출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1천조 규모가 되고요. 이 중에서 제2금융권이 400조 원 규모, 그리고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한 160조 규모 정도로 되거든요. 이것은 크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급락 가장 큰 뇌관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업자 담보대출 만기 도래입니다. 이 개인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은요, 대출기간이 두 가지예요. 만기 일시 상환은 최대 3년, 원리금 균등 상환은 최대 5년인데 일반적으로 만기 일시 상환으로 대출을 받게 돼요. 근데 3년 지나면 만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대출 받으려면 담보평가 다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2020년 7월 이후에 집값이 급등했고, 이런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었는데, 내년 7월부터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은 투자자의 만기가 돌아오더라. 자,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계속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처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투매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제2금융권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 거의 막히다시피 했거든요. 한 내년 2월 정도 되어야 다시 오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위험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가급적 만기 이전에 꼭 파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청주에 위치한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2.5%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차주한테 4.5% 금리를 통보한 거예요. 차주 입장에서 깜짝 놀랐죠. 2.5% 고정금리라서 푸근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4.5%를 내라고 하네. 부동산 커뮤니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대요. 신용협동조합에서 근거를 댄 거는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3항에 나와 있고 대출상품설명서 제6조 금리 변경 요인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자를 네가 더 올려서 내든가 또는 못 내겠으면 상환을 해라. 대신 우리가 마음 좋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안 받을게. 이렇게 통보가 됐다는 거죠. 재밌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대출받을 때 변동금리, 고정금리 나눴을까요? 자, 하지만 이것은 금융당국이 바로 개입을 했습니다. 대출금리 2%포인트 올립니다. 금감원에서 지역 신협 고정금리 대출 인상을 원상복구를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감독당국이 전 상호금융권에 관련 지침을 내렸어요. 야, 니들 계약서에 콩할 만한 근거로 이제 대출금리 올리는 거 하지 말아라. 최초 대출 계약 맺었을 때 그거 그대로 이행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일부 지역에서는 반등은 안 했지만 약간 추락은 멈추는 신호가 약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패닉 맞아요. 왜냐면 전세 가격이 너무 추락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같이 안 떨어지고 못 버티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최대 낙폭을 경신을 했습니다. 마포도 한 주 만에 1% 폭락했대요. 1% 폭락이 얼마나 크냐? 이 상태가 1년간 유지되면 아파트 가격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지수로 반토막이면요, 실제 실거래가는 60, 70% 빠진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패닉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런 소식이 난 하루 만에 빠르게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큰 침체가 예상되는 2023년이 곧 시작됩니다. 쇼킹 부동산에서는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의 적용 시기를 2023년부터 2024년 초를 말씀드리고 있죠. 자, 워낙 침체됐기 때문에 투매가 일어나고 그 투매를 여러분들의 협상을 통해서 잡는 것도 좋은 내 집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수의 모든 것 저희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 대란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어디가 떨어질지, 어느 단지가 위험한지, 그리고 외곽 지역 주택 매수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은 차라리 3기 신도시 자체를 청약받으라고 말씀드렸죠. 청약가부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